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죠. 그러면 모든 일에는 모든 끝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모든 일에는 시작은 다 있는데 끝을 맺는 경우는 다 끝을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용두사미가 되면은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합니다. 우리 10회에 걸친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끝을 보도록 하겠네요. 그죠? 사자성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시선종이라고 합니다.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과연 선종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라면서까지 완성하려고 했던 역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라는 역사책이 어떤 책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사기가 없었으면은 사마천이라는 존재 자체도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그죠? 기록에 남아 있더라도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자가 반역죄를 짓고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궁형을 자청하다가 죽었다 라든지 사형당했다라는 거죠. 흉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마천이라는 한 인간이 살아온, 즉 49살 이전까지의 사마천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냥 죽은 기록만 나오는 거죠. 벼슬, 태사령 이 정도밖에. 사마천이 49살의 궁형을 자청하기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첫 번째 고민은 나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고 가는 것이 가장 한스러웠겠죠. 그래서 역사책을 통해서 그것을 남기려고 후대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로 49살에 내가 궁형을 자청해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사마천의 선택을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하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처절한 선택이죠. 20%밖에 안 되는 그 삶의 확률을 가지고 사마천이 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사형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사마천은 그 당시에는 자결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의 죽음의 선택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죽는 게 사마천은 두려운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죽음보다도 훨씬 더 두려웠다는 거죠. 사마천의 고뇌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너무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사마천 궁형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완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정해진 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천이 처형당했을 것이다. 다시 황제의 무죄의 심기를 건드려서 처형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마천 고향을 방문함으로써,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사마천과 사기 공부하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요. 질이 달라졌습니다. 사마천 고향을 방문함으로써.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역사라는 학문은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남아있는 공간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사마천이 그렇게 남기고자 했던,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사마천이라는 한 인간이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마천이라는 이름과 사기라는 역사책은 영원히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고 깊은 영향을 줄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천과 사기를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죽는날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사마천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도박까지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책인가라는 부분들. 뭐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역사책이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훌륭한 역사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일 겁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전달하는 걸로 마지막 시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절대 역사서 사기. 지금까지의 사마천의 일생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용문에서 태어났다부터 시작해서 그죠? 19살 때 장안으로 이주, 19살 때 유럽 곽해를 만난 일, 20살 때 여행, 입사와 아버지 36살 때 아버지의 죽음, 그다음에 38살 때 3년상을 지내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태사령에 취임하고 그 해에 고조선이 멸망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기에는 고조선 멸망사 기록인 조선열전도 있다.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2살 때 태초력을 제정하고 그 해부터 태초력을 제정하고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사기 집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쓰던 무렵 47살에 일행을 변호하는 사건 때문에 옥에 갇히고 48살 때 사형 선고를 받고 49살 때 궁형을 자청해서 살아남아서 50세 때 풀려나서 4, 5년 정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사기를 완성해놓고 56세 무렵에 세상을 떠난 걸로 추정한다. 여기까지가 사마천 간략한 일생이었습니다. 자, 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간단하게 우리 사기의 전체적인 우리 사양이라 그러죠, 그죠? 어떤 물건 사면은 규격이 어떻고 뭐 크기가 어떻고 이런 거 쭉 뒤에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그죠? 음식 사면은 재료가 뭐고 그것처럼 사기도 역사책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통사다라는 겁니다. 통사. 통할 통자, 역사사자입니다. 통사는 긴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을 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조 체제에서는 뭐 한나라도 있고 진나라도 있고 당나라도 있고 수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이 왕조 하나만 역사책으로 남기는 것은 단대사라고 해요. 한 시대를 끊어서 기록하는 거를 통사라고, 단대사라고 하면은 이 왕조들을 전부 다 쭉 깨어가지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길게 역사책을 남겨놓는 걸 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마천 사기는 몇 년에 걸친 통사냐? 3000년입니다. 무려. 중국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황제부터 시작해서 누르왕자 황제부터 시작해서 저 사진 보이시죠, 그죠? 중국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 황제가.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염황 자손이라고 해요. 염제하고 황제의 자손이다. 그 밑에서 전부 다 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듯이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천 당대까지 한나라 무제 때까지죠. 3000년을 꿰뚫는 통사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 남북한 합신 땅덩어리의 15배 정도 되는 공간. 때로는 그 공간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외국에 관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130권에 52만 6,500자입니다. 130권은 오늘날처럼 이런 책으로 130권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주간이나 사마천 당대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얇게 나무를 깎거나 대나무에다가 조각에다가 쓰죠. 일정한 양이 되면은 위아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노건을 끼워서 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기를 하나 만들죠. 그게 권입니다. 그죠? 그런 걸 130개, 130권. 둘둘만 두루마리를 권이라고 하고 그거를 펼쳐놓으면은 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로 책 잡으면은 주간이나 목간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모양이잖아. 한자로. 그 상형 문자입니다. 그걸 말아놓은 게 권이다는 얘기죠. 그 130권에 52만 6,500자입니다. 52만 6,500자는 결코 많은 글자 수가 아닙니다. 3000년 역사를 52만 6,500자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기에도 사마천의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3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쓰면 한도 끝도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성기를 잘라버리는 형벌을 자청했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죠.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사마천이. 내가 내 생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사마천 사기는 3000년을 다루고 있잖아요. 중국 역사서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통사로서 유명한 책은 송나라 때 10세기 이후에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고 하는 학자가 편찬한 주도한 역사책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은 사마천 사기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1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글자 수가 300만 자입니다. 시간이 2배나 되는 사마천 사기의 3000년 통사는 52만 자입니다.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압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압축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로. 저는 사마천 사기를 늘 압축 파일에다 비교합니다. 압축 파일이다. 압축 파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풀어야 됩니다. 압축하다 보니까 사기가 내용이 어려워진 겁니다. 다행히 한자의 특성이 축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공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사마천이 일부러 어렵게 쓴 게 아니고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완성해야 되는 그 절박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50만 6,500자를 보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기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역사서인 사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 소술 체제는 기전체라는 겁니다. 기전체는 왜 기전체냐? 사기가 모두 5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큰 역사를 구성하는 부품이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본기라고 하는 부품이 있고, 표라고 하는 부품이 있고, 서라고 하는 부품이 있고, 세가 열전이라고 하는 5부품으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소설책에다 잘 비유를 하는데, 삼총사라는 서양 소설 있죠. 거기 보면은 one for all for one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all for one은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죠. 근데 그 팀의 구성원은 모두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팀은 전체는 all은 한 구성원이 위기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다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삼총사인데, 그 삼총사를 대변하는 말이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는 겁니다. 사기의 구성체제, 이 5체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제각기 독립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사기라고 하는 전체 역사책을 구성하는 데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또 그런 아주 놀라운 체제입니다. 그 체제를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라고 하는 이유는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따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기전체라고 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역사 서술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전체 역사 서술 체제가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중국의 역사책을 쓰는 기본적인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이 중국 역사학의 아버지죠. 그리고 중국 역사학의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주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자, 그 밖에 뭐 본기가 뭐고 세가가 뭐고 열전이 뭐고는 제 유튜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없는 이야기, 사기를 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4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읽어보라고 권해드리는 걸로 우리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밌습니다. 조금만 알면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났던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요 강의 10개의 강의 영상만 충실히 읽어도 이거 사기 읽어볼 만하다 하고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기 읽으면 재밌습니다. 특히 열전 부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협이 나오죠. 조직폭력배 두목들 얘기 나오죠.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 형가 얘기 나오죠. 재밌죠. 소설처럼 읽힙니다. 재밌다. 요즘 재미없으면 누가 보나요, 그죠? 둘째, 감동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명예퇴직이라든지 공고사직이라든지 이런 직장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정을 고독하게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킬러들의 행적을 모은 자격열전에서 예양이라는 자객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선비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고, 여자는 자기를 예뻐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속담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못해서 얼마나 울분에 차 있고 늘 고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사기를 읽고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위나라 형가라는 자객, 연나라 태자 당과 함께 진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장혜모 감독이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 자객 형가를 모티브로 따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형가 열전에 보면은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러 떠나는데 역수라고 하는 강을 건너갈 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기 연주에 맞춰가지고 역수가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인데 굉장히 비장합니다. 바람소리 솟으라고 역수의 강물 차갑구나. 장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아주 간단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바람소리가 싹 들리고 건너가려고 하는 역수물은 굉장히 차요. 그리고 지금 한번 가면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비장함을 간단하게 이 노래 하나로 역수가 노래를 통해서도 실패할 줄 알면서도 떠나는 자기 형가의 모습. 쓸쓸하죠. 쓸쓸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런 대목들이 사기에는 넘쳐납니다. 셋째, 세상사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 굉장히 어렵죠. 진퇴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걸 겁니다. 지금 내가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진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가야 될 때와 물러갈 때를 제대로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좋은 교훈과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저는 장량이라고 하는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진퇴를 결정한 장량의 전기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넷째, 부조리한 세상,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이 사기 곳곳에 보입니다. 권력자에 대해 칭송이나 찬양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이나 부패에 대해서 아주 지독하면서도 강렬하게 저항하고 울분을 터뜨린 사람이 바로 사마천입니다. 정의감이 넘쳐나는 인물입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롭게 살면은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야죠. 지나가다가 불의한 모습을 보면은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서서 도와주고 구해주고 여러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줄어들죠. 그걸 나 몰라라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천 사기는요, 정의로운 책입니다. 읽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다섯째, 능력과 재능은 있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같은 동정심을 느끼는 거죠. 누구나 나는 이거 진짜 잘하는데 왜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지? 이런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더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연민과 동정의식을 강하게 느낀 사람이 바로 인간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은 진정한 의미에서 약자편에 설 줄 알았던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 사기 속에 아로 새겨져 있다. 여섯째, 복수관이 들어있습니다. 사마천은 누가 부당하게 핍박을 받거나
희생을 당한 다음에 분발해서 발분해서 통쾌하게 복수한 사람들 이야기를 크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핍박을 받은 다음에 자포자기하거나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해서 더 분발해서 복수하는 통쾌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위에 보고 계시는 오자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른쪽은 오자서의 무덤입니다. 이런 복수하는 모습들은 중국 사람들의 DNA 속에 흐르고 있는 은원관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복수에 대한 중국 사람들 특유의 성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라도 사기를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은원관의 뿌리를 여러분들 사마천의 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인물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왕이면 이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한두 사람은 재밌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루하고 재미없어지잖아요. 근데 사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인간 군상의 대화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글을 읽는 독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대입해가지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국내 사기 전문가인 한양대학교에 계시는 이인호 교수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기를 맥가이버 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맥가이버 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그거 칼 하나 구하는 게 가장 큰 득템하고 싶은 물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손톱깎이, 칼, 톱, 가니톱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라이버, 그 와인 따기에 다 되거든요. 맥가이버 칼이. 그래서 맥가이버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인데 어떤 상황에 처해서라도 그 위기를 돌파해내는 아주 여러 가지 꾀가 많은 사람이 맥가이버거든요. 그래서 그 칼을, 스위스 칼을 맥가이버 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를. 여덟째, 사마천은요,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 천명관이나 이런 미신들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사마천의 사고방식은 충분히 오늘날에도 본받을 만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아홉 번째, 실용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경제관이 드러납니다. 사마천 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편을 하나 읽게 되는데 그게 제129 화식열전이라는 겁니다. 화식열전은 중국 역사상 최고 부자 30여 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의 경제관이 압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썼는가라고 하는 치부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대목이 바로 이 화식열전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화식열전 때문에 2000년 넘게 많은 비난에 시달렸어요. 왜? 옛날에 유학자들이나 근엄한 학자들은 돈 얘기하면은 그죠? 채신머리 없다 그러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천이 돈 이야기하고 부자 얘기했다고 속물이다 이렇게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식열전을 읽지 않고 사기를 읽었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만큼 화식열전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이다 라는 겁니다. 자, 화식열전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연못이 깊어야 물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누릴 수가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야만이 인심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연못이 깊어야 물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누릴 수가 있듯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려면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사마천은 긍정했다는 얘기죠.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천은 관중의 말을 빌려가지고 창고가 차에 예절을 차리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지 명예와 치욕을 안다. 그리고 비로소 남에게 베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머니가 두둑하면은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밥값 내고 술값 내지 않습니까? 체면 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마천은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고 얘기합니다. 예.
정당하게 벌어서 왕처럼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은. 그리고 개처럼 돈만 버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누구나 다 부자 돼서 왕 못지않은 삶을 살아라라고 화신열전에서 사마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경제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열 번째, 세태의 풍자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마치 2100년 전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화신열전에 보면은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길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 우리도 보면은 재벌이나 부잣집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가지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잖아요. 예? 집행유예를 풀려나거나 변호사들 판검사들 인맥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길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 때문에. 그래서 사마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10배의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이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 사람이 노예가 된다라는 말로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부분들을 아주 절묘한 말로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 11. 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전체라고 하는 중국 역사 소설체제의 모범, 최초의 모범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천재성과 창의력이 번덕이는 체제다. 왜? 2000년 동안 사마천이 만들어 놓은 이 기전체 역사 소설체제를 그대로 모방을 했거든요. 역사가들이. 12번째, 사기를 읽지 않으면 중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는 학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한중 관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을 또는 중국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은혜와 원수에 대한 것처럼 사마천 사기를 읽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분쟁이나 그다음에 한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좋은 실마리를 사마천 사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13번째, 좀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기가 없었더라면 중국의 학술사와 중국 역사에 큰 공백이 생길 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마천 사기가 없었더라면 3000년 중국 역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과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잘못하면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진시황이 뭐 했습니까? 분서경류로 사상과 학문을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책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나라 초기 때 와가지고 책들을 다시 모으고 그것을 사마담과 아버지 사마담과 사마천이 이 양대에 걸쳐가지고 자료들을 대량으로 모아가지고 역사책을 내므로써 중국사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잃어버린 고대사의 고리를 찾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자, 마지막으로 인간 사마천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해온 말씀이죠. 사기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의 삶보다도 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마천이다. 그 사마천이 남긴 책이 바로 사기라는 역사책이다.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14개의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읽어야 될 이유 14가지로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아울러서 우리 10회에 걸친 사마천 청년을 만나다 전체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읽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바람으로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 유튜브에 사마천 사기에 관한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의 좀 알려준국 유튜브 참고하시고 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회 동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